JTM.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JTM입니다. 4월 22일 주식 이야기 시작할게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매매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볼게요. 지난 해외 시장은 다우 0.23%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0.03% 상승을 했습니다. 5월에 FOMC에서 25bp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갔고요.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침체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남아있는 상태고요. 국채 수익률은 상승을 했고 달러 인덱스는 조금 내려갔습니다. 국내 증시가 문제였죠. 국내 증시는 코스피 0.46% 하락, 코스닥은 2.58%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약 1,500억을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약 5,400억을 매수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금융투자를 제외한 기관이 약 2,600억을 매도했고요. 전체적으로는 금융투자를 제외한 기관이 약 5천억을 매도했고 개인이 약 5,400억을 코스닥에 집중해서 매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8원에서 1330원 사이에 움직임이 있었고요. 섹터와 테마에서는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고려 뉴스로 방위산업의 섹터가 상승을 했고요. 곡물 생산 감소 전망으로 사료, 비료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 실적 하락으로 2차전지와 전기차 일부 종목들의 하락도 있었고요. 다음 주에 미국에 방문하는 동행 기업 리스트가 공개가 되면서 동행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코스피와 선물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권 해외 시장도 괜찮았고요. 대만 0.4% 하락, 상해종합 0.09% 하락, 일본 0.53% 하락으로 1% 미만의 하락폭이었어요. 코스닥 시장은 하락폭이 컸고요.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시장의 상승 이유는 단 한 가지, 성장성이죠. 2차 전지와 헬스케어, 바이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하락에 대한 이유는 첫 번째, 급하고 강한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작년 유동성 축소 시작 이후에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을 했고요.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은 사실 당연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주가를 누가 고점에서 매수를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대차거래 잔고의 증가입니다. 공매도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어요. 추세상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태이고요. 세 번째는 한미 금리 차예요. 우리나라는 동결을 했고 글로벌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은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동결인지는 정치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시장의 참여자들에게는 악 영향이고요. 환율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번째는 코스닥 기업의 재무 안정성입니다. 금리의 인상과 침체 자체는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죠.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거나 침체가 장기화되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기업들이 더 큰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를 위해서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각 기관에서 판단을 할 거고요. 우리는 적자 기업이나 부채 비율이 높은 이익률이 낮은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다섯 번째, 신용잔고의 증가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신용잔고는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는 빚입니다. 일정 기간 상환하지 못하면 반대 매매가 일어나게 되고요. 시장에서는 신용잔고가 크게 많아지는 시기에 주가의 하락이 악순환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원화의 약세입니다. 달러가 강하지 않지만 환율은 생각보다 내려가지 않죠. 우리나라 원화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가 아닌 우리 화폐는 해외 시장에 영향을 받고요.
무역 적자가 장기화되고 회복세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 성장률도 하향 평가를 받게 되니까 초약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의 증가를 통하는 것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통해서도 가능하겠죠. 이미 한미 금리차가 큰 만큼 앞으로 선행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원화 약세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만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서 마음이 좋지 않고요. 현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주식시장에서 계속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큰 틀에서 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와 경제의 흐름, 금리, 환율, 변동성에 대한 인사이트도 필요하고 작게는 섹터에 대한 이해와 테마적인 부분, 종목의 분석, 차트의 활용도 필요하겠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맞고요. 종목의 선정과 매매 전략이 더욱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매매 전략은 모아가는 스윙 전략과 당일 매매 종료 원칙의 단타 매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시장의 수급이 좋지 않아서 단타는 하지 않았고 매매한 종목도 없었네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그리고 시장에 급락이 있을 때 피해갈 수 있는 매매 방법입니다. 단기로 끌고 가는 매매는 쉽게 물릴 수가 있겠죠. 물론 예외적인 매매를 할 때도 있긴 합니다. 단기로 끌고 가는 매매는 계속 얘기 드렸던 것처럼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나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20일 시장과 매매 전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많아서 체감상 좋지 않은 날이었고요. 보유한 종목에 따라서 차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 보고 시장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전 같은 하락세라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오른 만큼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크게 오른 종목들은 빠르게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쉬운 시장은 아닙니다. 종목에 대한 분석은 물론이고 적정 주가에 대한 고민을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내일은 좋은 시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